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변 변수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는 재정절벽입니다.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하루하루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네요. 네. 우선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합의의 진전이 없었다며 전전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또 이제 진척이 보일 것 같으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국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것 좀 살펴보면 아직도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 세금 감면 연장안은 이제 의회가 즉각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베이너 하원 의장의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앞서서 베이너 하원 의장도 연설을 했었는데 소득세율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상당 규모의 재정 지출 감축이 수반된다면 세수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일단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2%의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재정절벽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과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들이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재정절벽 이야기를 좀 그만 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부디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정말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재정절벽 이야기를 그만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어떤 인사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QE3 규모의 확대입니다. 네, 오늘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베이지북에서 또 미국 경기가 신중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QE3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QE3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2월 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제 QE3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제 슬슬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저께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 그거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일단 베이지북, 미국에서 FRB가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를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지 색깔이 이제 베이지색이라서 그래서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미국 경제가 신중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9개의 성장세가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은 물론 이번에 허리케인 샌디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연말 매출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 전망은 그닥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재정 절벽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제조업 전망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단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서 미국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재정절벽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대의 이슈가 또 재정 절벽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은 경기니까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인데요. 정말 시장이 박스권에서 방향성이 딱히 없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하루 울고 하루 웃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시장을 보면은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정절벽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될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요. 아마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쉽게 합의점에 도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이 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는, 아까 또 방금 전에 네. 이야기하셨듯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자.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보다는 일단 대형주하고 경기 민감주 쪽은 주식이 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좀 빠질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대신에 이 또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돼서 주가가 올라도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 전망치가 다시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아주 많이 빠져서 저가 매력이 발생했을 때가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조금 다소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IT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새 IT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업종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IT 업종을 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형 IT도 좋아 보이지만 중소형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뭐 보시면 IT 쪽에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B 아니면 케이스, 터치 패널 등은 내년에도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태블릿 PC의 어떤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업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좀 관심을 서서히 받고 있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 이제 패키징 쪽인데요.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부터 실적 개선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